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5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이제 시간 외 가격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8.8%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이제 돌파가 된 이후에 어제 한번 좀 눌림목을 이제 줬었죠. 눌림목을 준 이후로 요거 같은 페이크 준 이후로 다시 한번 오늘 길게 이제 양봉을 좀 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지금 엄청난 이제 투심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보면 RSI가 이제 과열 구간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 하나 보면서 이리이비 할 건 없어요. RSI 뭐 이런 구간에서도 과열 구간이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데이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굳이 참고를 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월봉을 보고 커다란 이제 흐름을 보면서 이제 가셔야 된다. 자, 요때 이제 바카라 수주 모멘텀으로 엄청난 이 시세를 보여준 이후로 지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나왔던 유동성이랑 지금 여기서 바닥권에서 나왔던 유동성은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돈의 힘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돈의 힘으로. 자, 그동안 얼마나 이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유상증자도 엄청 해댔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을 전부 다 이제 소화한 가격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런 소화를 마치고 나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이제 고개를 드는 거예요, 사실. 자, 최근 이제 상승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주포들은 이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고, 자, 어떤 이제 명분으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느냐. 자, 물론 지금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자, 쭉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가스터빈, 원전 수주 기대감,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이것도 뭐 없지 않아 있다라고, 다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지금 기대감으로 반영된다라고 볼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자, 오늘 이제 장중에 주도를 했던 테마가 어디였다? 풍력이었어요. 풍력. 해상 풍력. 자, 쭉 이제 보여드리자면 CS 베어링, 풍력 관련주죠.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렇죠. 상한가를 쳤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그 풍력 관련주 CS 윈드라는 또 친구가 있죠. 뭐 이 친구도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수급이 잘 들어와 주고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동국 SNC 요 소형주죠. 소형주도 지금 요런 이제 퍼포먼스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오늘 CS 베어링이 이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 CS 베어링 상한가 치고, 예를 들어 SK 그 뭡니까 오션 플랜트 뭐 이런 친구들 오늘 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또 보였고요. 이 전체적으로 뭐다? 신재생 에너지, 특히 해상 풍력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왔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왜 상한가 나왔습니까? 미국이 11조 풍력 프로젝트가 이제 재가동이 부각되면서 뭐 이런 얘기들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풍력 관련주들이 앞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죠? 물론 하반기에 뭐 있을 이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SMR 수주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죠. 가스 터빈도 마찬가지고 수주 기대감 당연히 있죠. 하지만 과거에도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크게 안 올랐어요. 최근 들어갔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이 붙으면서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투심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상승 이유를 좀
제가 좀 강력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구간에서 팔아야 되냐?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적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실 이제 조선 쪽도 슈퍼 사이클이 올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특히나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번 시세를 이제 크게 줬고 지금 이제 살 좀 고점에서 빠지고는 있지만 이런 친구들도 지금 단기적인 고점 소화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오션도 일단은 뭐 1차 여기서 이제 한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선 쪽 슈퍼사이클 예상이 되고 방산도 실적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전인데 여기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재료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모멘텀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2분기, 3분기를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퍼포먼스를 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좀 단순히 이제 하루 이틀 볼 종목은 아니다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NDR 관련해 갖고 후기 내용이 좀 떴었는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 가스터빈 생산 요거 관련해 갖고 요거랑 SMR 증설. 그러니까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2025년 6대에서 2026년 2대 정도를 이제 확대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에 따라서 12대 그리고 16대에서 20대 추가 증설까지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고, 그리고 SMR 생산 능력은 현재 기존 원전 공장의 8기 모듈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고, 뉴스케일 파워의 어떤 계약 수준에 따라서 전용 공장을 통해서 20기까지 확대를 검토를 하겠다. 요 내용이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총 투자 규모는 1.3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 올해 석탄 발전 보일러 관련 코스트 센터 매각을 통해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뭐 이런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유상증자거든요. 과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석탄 발전 보일러 관련 코스트 센터 매각 등을 통해서 투자 재원을 확보를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다른 이제 기업들과 더불어 갖고 유상증자에 대한 좀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를 한껏 끌어올려 놓고 최근 들어가고 유상증자를 한번 했었거든요. 유상증자를 한번 했었고, 나머지 뭐 포스코 그룹은 이제 유상증자를 하긴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절반 정도는 이제 회사가 떠안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 그럼 과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할 것인가라고 이제 봤을 때, 일단은 그래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재무제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금 흐름, 그러니까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봤을 때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작년 굉장히 안 좋았지만 다시 그 영업 활동을 통해 갖고 지금 현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금 조달이 내부적으로도 좀 가능한 부분은 일단 있다.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을 제가 이제 보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지만, 이 상법 개정 전에 어떤 기업의 어떤 자금 조달 방식에 있어 갖고 약간 좀 이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좀 향후 법이 개정이 되다 보면 기준이 또 까탈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유상증자를 한번 때리고 갈 수도 일단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앞서 이제 거기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이 코스트 센터 매각 이런 걸로 해갖고 현금을 또 이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현금성 자산은 어느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 2조 이상의 한 3조 정도 수준의 어떤 현금성 자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금 조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채 발행도 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은 물론 있긴 하지만 굳이 할 게 있겠냐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과거에 약간 두산에는 에너빌리티에 약간 PTSD 있으신 분들은 이거 유상증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하여튼 이렇게 생각할 수도 물론 있거든요. 뭐 저도 약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충분히 뭐 이런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보유 현금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영업 활동으로 인해 갖고 쌓인 현금 이런 부분들 추가 뭐 회사채 발행은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굳이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네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SMR 관련해 갖고 이 뉴스케일 파워 2분기 때 이제 미국 SMR 프로젝트 해 갖고 한 개 내지 두 개 모듈 12개에서 24기 정도 이제 계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기 모듈로 구성할 예정이고 이번에 지금 만약에 이제 추가 발주가 나올 경우에는 이 전용 공장에 대한 이제 증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엑스 에너지 그리고 테라 파워, 롤스로이스 등과의 이런 SMR 주기기 공급 협력도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향후 이것과 관련해서 좀 수주 소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사실 체코 프로젝트가 뭐 지금 현재 좀 약간 계류 중에 있지만 K 원전 쪽에서 뭐 수주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가능성은 낮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두산에너빌리티 뭐예요? 지금 웨스팅하우스에 수주를 하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폴란드 원전 3기, 불가리아 원전 2기 쪽으로 이제 기자재 공급을 또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두산에너빌리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온 이제 가이던스가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지금 2029년 가이던스를 이제 3.5조 13.5조 정도 그리고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11.3조 지금 2025년 가이던스가 6.5조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3,700억 그리고 2029년이면 이제 1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예상 누적 그 수주액은 한 21조 정도, 21조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 올해 이제 4분기까지 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렇게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그 주가적인 퍼포먼스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참 재밌는 거는 사실 2022년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원전 쪽으로 해갖고 굉장히 좀 커다란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오히려 주가는 그렇게 퍼포먼스를 크게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이 이제 붙으면서 이재명의 이런 해상풍력, 태양광 확대 공약,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원전보다도 더 주가적으로 모멘텀을 더 주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임팩트는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때 당시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에 대한 이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제 원전 쪽으로 해서 이제는 실적까지도 같이 받쳐주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 갖고 주가 모멘텀은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를 쉽게 칠 수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강하게 이제 수급을 넣고 있거든. 대차장고도 최근 들어갖고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있고 지금 쉽사리 막 공매도가 막 나올 수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동안 쳤던 이런 공매도 부분들이 어느 정도 쇼커버링이 일정 부분 나오는 부분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외국인들이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사업에 굉장히 또 크게 베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쉽사리
매도 버튼을 누르는 그런 좀 불상사는 좀 없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관들의 수급들도 지금 빵빵하게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중간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뭐 차익 실현도 물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엄청 크게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 엄청난 돈들을 지금 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이제 거래원을 좀 봤을 때 최근 들어갖고 이제 골드만 쪽에서 굉장히 좀 크게 들어와주고 있어요. UBS 쪽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 가장 좀 순매수세가 강했던 이 외국계가 이제 골드만이었고, 어떻게 봤어요? 지금 골드만이랑 UBS가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들어갔고 피보나치 추세 기반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갖고 1대1 구간까지 지금 반등이 나온 이후에 이 포인트에서 강력하게 수급을 내어주면서 돌파를 시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해도 1.618 구간인 41,150원까지는 상승세가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조정도 물론 나와줄 수 있지만 저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만 지지가 되면 저는 훨씬 더 큰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뭐 요번 주까지는 뭐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조금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너무 막 이렇게 한 방에 이제 올라 버리면 조금 빠르게 좀 차익 실현도 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천천히 약간 단봉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번 음봉 한번 주면서 한번 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천천히 좀 단계적으로 이런 식의 행보를 좀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또 슈팅 나오고 이런 식의 흐름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주봉상으로나 월봉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를 찍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유튜브 영상이 이제 뜨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카페 활동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제가 뭐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갖고 글들도 지금 제가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카페에 가입하셔갖고 좀 한번 이런 이제 글들도 좀 보시면서 정보를 좀 취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데일리하게 또 무료 추천주들을 또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갖고 단기 매매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 화이팅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